안녕하세요. 박소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7급 시험을 봤죠? 그 시험에 대비한 문제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은 일단 1번부터 한 15번? 뭐 한 20번까지는 괜찮았는데 뒤에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본 강의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물론 그 100% 다 떨어질 리가 없죠. 그렇게 다 맞을 리는 없고요.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많이 다 나왔다 라는 거죠. 자, 1번을 봅시다. 1번은 뭐 이렇게 추가로 이용한 자료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뭐 읽다가 걸리는 걸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이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디귿번이죠. 디귿번. 디귿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뭐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기억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를 볼게요. 자, 다음 표는 아프리카 연합이 주도한 임무의 평화 활동 유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보고서 형태는 뭐 다르게 빠르게 푸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고서 형태인데 얘는 이제 풀 때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죠. 제 풀이 방법 자료이다. 자,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고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게 되면은 표를 이렇게 올려보면은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1번부터 잠깐 보면은 뭐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것도 좀 센스가 있으면 5번부터 풀면 좀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또 찾으니까. 자, 5번을 보면 2007년 10월 기준으로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했던 임무단이 총 5개래요.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되죠? 여기죠? 그러면은 체크를 해보면은 뭐가 나오나요? 자, 10월 기간 동안에 해야 되니까 2007년도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안 했겠죠. 10월 여기 들어가죠. 여기도 들어가죠. 10월이니까 들어가겠죠. 얘도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총 정리해보면 총 몇 개가 나오냐? 4개가 나오죠. 4개.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5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겠죠. 자, 수단과 리을번 보게 되면 5번이 틀렸으니까 바로 그냥 맞추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수단과 코모로는 각각 2개의 임무단에 활동을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되겠죠. 수단 2개, 코모로 2개. 끝. 넘어가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쭉 넘어가 봅시다. 자, 그다음 요 문제인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대미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그냥 기계적으로 풀라고 그랬잖아요. 분모 분자를 찾는 거라고 했죠. 자, 뭐뭐 대비 뭐뭐 당 뭐뭐의 뭐뭐에서. 자, 앞에 있는 게 다 뭐예요? 이 대리 뭐뭐 다 뭐뭐 대비 할 때 여기 앞에 있는 게 다 분모입니다. 뒤에 있는 게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모 대비 분자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예요.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되죠. 근데 얘는 GDP니까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국가 채무가 되고 적자성 채무가 되겠죠. 뭐냐? GDP분의 예를 들어서 채무가 되거든요.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국가 채무가 되고 예를 보면 적자성 채무가 있죠. 근데 얘는 국가 채무라는 건 얘 더하기 얘입니까? 요거를 이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자마자 바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잘 안 보이니까 문제를 볼게요. 2020년 국가 채무는 2014년에 15배 이상이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 채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2014년도가 여기고 그 다음에 2020년도가 여기잖아요. 그럼 제가 공식으로 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동호 방향으로 풀어야 이게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생각해서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2014년도 어떻게 계산해야 돼? 자, 얘가 GDP 분의 국가 채무잖아요.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얘를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워볼게요, 제가. 자, 지워보면 한마디로 여기서 뭐예요? 이 값하고 곱하면 됩니다. 그럼 곱한 거에다 뭘 곱해야 돼? 1.5배를 했는데 얘하고 얘를 곱한 거보다 얘가 더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를 해석하면 진짜 크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 30 잡으면 반절 더하니까 15죠. 그럼 45가 되겠죠? 1323에 45고 36에 45입니다. 그럼 얘가 36에서 9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10%가 30이에요. 36 정도 되죠. 3.6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20%가 좀 안 되죠. 20%가 좀 넘고 30%는 안 되는 상태예요. 자, 얘는 13에서 17로 약 4가 증가했어요. 4가. 그렇죠? 그러면 10% 하면 1.3인데 2 하면 2.6이죠. 그러니까 3.9,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쪽 증가율이 크니까 당연히 얘가 크겠죠? 부두방에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3번하고 5번을 소개하면 되겠네요. 자, 니은 봅시다. GDP 대비 금융성 채무 비율이 매년 증가했다. 자, 얘는 적자성 채무 비율이죠. 그러니까 적자성 채무 비율이 딱 있으면 완전 낚시죠. 무슨 얘기냐? GDP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인데 물어본 건 금융성 채무니까 요게 적자성 채무잖아요. 적자성 채무가 쭉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냐하면 자, 얘가 증가한다는 건 얘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고 있는 거는 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성 채무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렸어요. 그럼 1번, 그 다음에 5번이 소거되네요. 자, 그러면 5번을 먼저 풀어보면 되겠죠. 자, 금융성 채무, 이게 완전 또 낚시예요. 잘 보면 금융성 채무는 매년 국가 채무의 50%다. 자, 그러면 요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운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요걸 이제 잘 알아야 돼. 여기서 또 걸리죠,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 자, 뭐뭐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분모예요. 분모분의 분자입니다. 국가 채무가 분모, 금융성 채무가 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틀리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풀렸다면 거의 다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니을번이 맞다고 생각하고 4번을 찍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보면은 얘가 이런 거잖아요. 딱 보면 지금 금융성 채무는 국가 채무의 50%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20%잖아요. 그럼 얘가 80% 정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쪽이 20%니까 얘 80% 아니야? 얘도 다 50% 넘네. 이렇게 쉬운 걸 나한테 내다니. 3번이야 역시 쉽구나. 완전 틀린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물어본 건 뭐냐면 국가 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거예요. G분의 국가 이렇게 쓰고 G분의 적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분모로 놓으면 G분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하면 요 값 있죠? 요 값. 그러니까 국가 대비 채무가 이게 분모고 요게 분자입니다. 이해 갔나요? 이게 적자성 채무예요. 36분의 20이 적자성 채무이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는 36분의 15.3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계산해야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50%가 넘지 않습니다. 50% 안 되죠. 일단 여기서 안 되기 때문에 땡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완전 낚시예요. 슈퍼 낚시다. 딱 걸리기 좋은 거죠. 그래서 리을번이 틀려서 정답이 2번으로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적자성 채무는 2019년도 300조 원이냐? 자, 2019년도 여기죠. 그럼 적자성 채무 얘예요. 밑으로 내려보면 자, 지워보고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얘하고 얘하고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냥 끝자리만 앞자리만 보는 거예요. 3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조가 넘겠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물론 요걸 갖다가 0.2로 계산하고 얘가 1658조예요. 그러니까 32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필요가 없었지만 계산해보면 그렇다. 자, 완전 낚시라 슈퍼 굿 좋은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자, 이거 볼게요. 100가구인데 뭐 이거 채워보면 되겠죠. 그래서 채워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채우지 말고 채우지 말라고 그러죠. 일단 이런 거 일단 올리고 기업본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주택 규모가 이사전, 이게 이사전이에요. 이거 맨날 이렇게 틀리죠.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소형에서 이사 후 중형으로
달라진 가구가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사전 소형에서 중형이니까 이 빈칸을 채워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25,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얼마예요? 30, 50, 20이 되겠죠. 0이죠. 맞죠? 그러니까 기억번이 맞으니까 3번, 4번을 다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자, 이사 전후 주택 규모가 달라진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50% 이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후에 달라진 가구 수는 달라지지 않은 걸 빼주면 되겠죠. 1에서 달라지지 않은 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다음 얼마요? 60이고 여기 15 총 60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40이기 때문에 50% 이하가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2번을 소거합니다. 디귿번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주택 규모가 대형인 가구 수는 이사 전이 이사 후보다 적대요. 자, 또 많이 했잖아요. 뭐뭐보다 적다 무조건 이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이거 했을 때 뭐뭐보다 크다는 쉽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다. 완전 꿀팁인데 이제 강의 시간 했잖아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런 건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A가 B보다 크니까 크고 A가 B보다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다니까 이쪽이 되고 A가 B보다 크다니까 이쪽이 되겠죠. 근데 적다는 잘 안 되니까 적다만 그냥 기계적으로 딱 나오자마자 이렇게 대각선 찍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 전이 이사 후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만 찾는 거죠. 그러면 대형이 여기 있으니까 이사 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이게 5예요. 자, 이사 후가 얼마예요? 여기죠. 똑같죠? 그러니까 땡.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을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천이 이렇게 있으니까 천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0.2라는 건 20%가 간다. 그런 의미죠. 물어본 게 뭐냐면 여기 폐기 처리 공정이래요. 여기를 이제 물어본 거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여기 공정이다라고 뒤에 있는 건 잘 읽어봐야 된다고 했죠. 뭐뭐인 자료이다라고 하고 뒤에 붙는데 뒤에 옳은 것은 아닌 것만 찾으면 그냥 찾으면 되는데 붙어 있는 건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럼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00이니까 이리로 다 들어가는 거죠. 0.1이니까 100 들어가고 90, 900이 들어가겠네요. 자, 0.5니까 50이 들어가고 51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950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거니까 얼마예요? 요게 190이 되겠죠? 이리로 들어가는 게 240이죠? 아주 슈퍼 간단했던 문제예요. 그냥 해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그냥 수치를 잘 비교하는 거야. 근데 여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만 잘 보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몇 개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최악인 게 이게 국가명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 다 있어요. 정보는 있기 때문에 있는 정보로 풀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추론형 문제는 사실 밑에서부터 풀면 좀 편하다고 했었죠. 자, 그럼 맨 끝에 있는 거 볼게요. 자, 1인당 이용 가능한 그러니까 뭐죠? 연수 자원 총량이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요 지표예요, 요 지표. 그래서 그게 6번째로 많대요. 그럼 얘가 1등이 되겠죠? 얘가 2등, 그 다음에 3등.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4등. 여기까지 잘 보여요. 여기 4등이네요. 자, 여기까지 잘 보이고 3000대를 쭉 보면은 여기 보면은 3300, 3200이니까 요게 이제 6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H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H가 프랑스예요. 근데 H가 없죠? 그러니까 땡. 자, 1인당 연수 이용 가능한 연수 자원 총량이 영국보다 적은 국가 중. 자, 연수 자원 총량. 이용 가능한 연수 자원 총량이죠. 자, 영국이니까 영국 여기예요. 여기죠, 이거. 자, 이거보다 요거네요. 요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요걸로 봐야 되네요. 맞죠? 연수 자원 총량 맞죠? 자, 그래서 영국보다 작은 국가를 찾아라. 그럼 영국이 얼마냐? 2420이에요. 그럼 2420보다 작은 건 여기 하나, 둘, 셋,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나머지 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가 중 1인당 연 강수량 총량이 세계 평균의 25% 이상이래요. 그러면 1인당 연 강수량 총량의 25%, 4분의 1이니까 약 4100 정도가 되죠.
그쵸? 4100보다 큰 국가. 거기 4100보다 큰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C가 중국이 됩니다. C가. 이렇게 다 따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힌트가 좀 많이 힌트를 줘. 1인당 연 강수량에서 5배 이상인 국가래요. 1인당 연 강수량이 5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돼요? 5, 6, 30, 5, 1로 82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8만 2천 정도가 되는 걸 찾는 겁니다. 8만 2천 보다 큰 거는 하나, 둘, 세 개 이런 거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나열하면 국가를 많은 국가부터 나열하면 뉴질랜드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여기가 뉴질랜드가 되죠. F가 뉴질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뭐죠? 캐나다가 얘가 되겠죠. 얘가 캐나다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가 뭐냐면 호주입니다. G가 호주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C를 제꼈었고 E하고 F를 제꼈죠. 그럼 이제 B하고 D만 남아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호주, 캐나다, 뭐 중국이 다 나왔어요. 그죠? 호주, 캐나다, 그 다음에 뉴질랜드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찾으면 인간적으로 뭘 찾아야 돼요? 인간적이라기보다는 뉴질랜드가 있으니까 맨 첫 번째 게 뉴질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봐야죠.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봤더니 연 강수량이 여기 있죠. 연 강수량이 몇 배냐? 세계 평균의 2배래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600보다 큰 국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배 이상의 국가를 찾으니까 일본하고 뉴질랜드래요. 그럼 1600이 되니까 얘가하고 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호주가 되니까 얘가 일본이 되겠죠. 그 B를 찾았죠. 그러니까 D가 여기서 D를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푼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이 D가 되는 거예요. D가. 자, 얘도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건 되게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가평균 쓰라고 했잖아요. 가평균 이런 거는. 이번에 가중평균이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많이 강조했었는데. 자, 그러면 점수를 계산하면 얘가 170에다 245죠. 빨리 그냥 계산해 보는 거죠. 여기 190에다가 180이죠. 170에다가 70 더하니까 24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점수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남녀인지 몰라요. 일단 모르고 245. 그다음에 여기다가 100이 되니까 260, 275죠. 그러니까 일단 얘가 가장 좋겠죠. 자, 국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래요, 일단. 그러면 국어라는 건 여기 이제 주면 되잖아요. 80점을 중심으로 해서 주면 플러스 10, 플러스 5, 마이너스 20, 플러스 15, 마이너스 5니까 자, 플러스가 25, 마이너스 25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높죠. 플러스가 30이고 마이너스니까 일단 80점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네요. 그러니까 제끼고, 그러니까 여기 제끼겠죠. 이건 아니고. 자, 세 개 과목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과 낮은 점수의 점수차가 10점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장 높은 애하고 낮은 애의 차이는 35점 차이니까 과목이 3개죠. 그러니까 10점, 5점 차이가 되기 때문에 10점이 넘습니다. 틀렸죠? 자, 가중치가 0.4, 0.2, 0.4래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반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가중치 1이라고 놓으면 얘는 0.5가 되는 거니까 자, 합이 가장 큰 점수가 정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값에서 반절을 빼내면 돼요. 그러니까 45를 빼면 되겠죠. 얘는 200입니다. 얘는 42.5를 빼면 됩니다. 어쨌든가 뭐 200이 안 되죠. 자, 얘도 50을 빼야 돼요. 200이 안 되죠. 얘는 얼마가 돼요? 32.5예요. 얼마가 돼요? 220이 넘죠. 얘는 50을 빼니까 225예요. 그죠? 얘를 빼면은 얘가 32.5니까 빼면 얼마가 돼요? 요게 227.5입니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정이 많죠? 정이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갑의 무에 남학생의 여학생보다 높대요. 수학 평균이. 그러면 갑을 한번 볼게요. 갑 남자만 모아보면 남자가 175점이에요. 그럼 2로 나누면 175점이니까 86에다 87.5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자반 합치면 170점이에요, 지금. 그죠? 2로 나누면 85점입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남자여도 85보다 크죠? 왜냐면 85니까 크고 여자여도 무조건 큽니다. 그죠? 여자여도 85잖아요, 평균이니까. 평균은 여기 조심할 게 합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다 85 더해서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하고 얘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85에 똑같이 1로 넣어도 85보다 크죠.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가 큰 거예요. 얘가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남자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죠.
자, 맞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요거죠. 자, 이거는 5개밖에 없잖아요. 한번 볼게요. 비중이 나와 있고 요거분의 요거가 요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비하면 되잖아요. 내비하면 2.8%죠. 그러니까 2500분의 70이니까 내비하면 많이 되고 280이니까 2.8%라고 빨리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분모고 얘가 분모고 분자구나.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중이 매년 증가했냐는 거예요. 그럼 비중이 증가했죠. 근데 문제가 얘예요. 얘가 얼마냐? 그러면 자, 2685면 2685분의 325죠. 그럼 여기가 10%면 260이고 5%면 얼마야? 130이죠. 그러니까 39니까 약 10%보다 넘고, 그러니까 10%보다는 넘고 15%보다 낮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10%면 268인데 거기에 반절 더하면 얼마예요? 130, 한 4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390, 한 402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하고 10% 사이예요. 10%보다 크고 15% 사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2027년도가 이쪽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1000억 달러가 이상 증가했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네요? 얘분의 얘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n분의 j가 0.313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겨서 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1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179 나누기 0.313이에요. 뭐 여기다 3을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일단 요게 3510, 뭐 3510이 넘죠? 그러니까 요게 0.93분의 3500이에요. 그럼 100%가 되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3500이 넘었어.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이미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2020년 대비 2025년 시장 규모의 증가율.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5년 여기 증가율은 인공지능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보다 5배 이상이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이거잖아요. 657 빼기, 그러니까 이거 써보면 이런 거죠. 185분의 185 요 부분에 뭔지 모르죠. x-2310 분의 2310 곱하기 5가 얘보다 크니 요런 거잖아요. 5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인공지능 반도체가 얘보다 5배 이상이냐?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약 20%잖아요. 여기 20% 정도 되겠죠? 그럼 아까 논리대로 해가지고 여기를 5배 곱하면 되겠죠? 5배. 5배 곱하면 여기 얼마가 되면 5배 곱하면 3200, 뭐 한 80 정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빼면 얼마가 돼요? 약 한 87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310분에 여기 이제 지어보면 지어볼게요. 여기가 870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는 빼보면 185 빼면 18을 앞에서 빼보면 되겠죠. 그러면 470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5배를 하면은 요게 43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4700 정도 된다고 그러고 1850이고 2010분에 4350이에요. 당연히 얘가 크죠. 왜 그러죠? 이 분자도 크고 분모도 작으니까 당연히 얘가 크겠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을 보면 이동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도착 화물이 여기 보면은 출발 화물 이쪽이 도착이고요. 도착이 이렇게 쭉 보면 도착이 이쪽이죠. 이렇게 되고 출발이 이렇게 됩니다. 도착 화물보다 출발 화물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출발이 이쪽이 더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많아야 돼. 하나, 둘, 요걸 보면 아니죠? 이거 맞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요거랑 요거죠. 얘랑 얘랑 다 이쪽이 크죠? 3개 맞네요. 자, 지역 내 이동 화물이 가장 적은 지역. 지역 내 이동은 요런 겹치는 공간이죠. 요죠 C죠, C. 그러면 도착 화물도 가장 적대요. 도착 화물이 어디냐면 이쪽을 봐야 돼요.
요건인데 요게 가장 작죠. 맞고 틀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1번 속어, 3번 속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속어 하면 되겠네요. 그럼 니을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 화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출발 화물 중 지역 내 이동 화물의 비중도 가장 크대요. 자, 그러면 도착 화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니까 도착 화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여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출발 화물 중 지역 내 이동 화물의 비중도 가장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지역 내 이동, 그러니까 출발 화물 중 여기에요. 이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이거 중 화물의 비중도 가장 크다. 지역 내 화물이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 값들이 분모가 되고 그다음 요 값들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비교한 겁니다. 그럼 얘가 가장 크냐? 라는 건데, 자, 요 값들은 많이야 3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로 증가하는 거 10배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72분의 37을 놓고 이쪽에 1294분의 359를 넣으면 어떤 게 당연히 커요? 이쪽이 크겠죠. 왜냐면 이게 10배가 증가하니까 무조건 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비교할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요 값들이 무려 2배, 5배씩 증가하는데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얘가 가장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을번이 맞죠? 그래서 맞추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보면은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얘를 봤더니 지자체 모니터링 요원을 거기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 있죠? C하고 D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자, 밑에부터 보는 걸 저는 강조합니다. 지자체 모니터링 요원을 추가로 배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이게 자가격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일 기준 자가격리자에다가 신규를 더하고 해제를 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네 번째 값, 이거 을을 읽어볼게요. 4개의 지자체 중 세종을 제외하고 3개의 지자체에서 4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전일 기준보다 늘었대요. 그럼 늘었다는 얘기 뭐냐면 신규가 해제보다 많아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보다 많아야 늘을 거 아닙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보면 얘도 증가하고 얘도 크네요. 근데 얘는 얘가 크죠? 이렇게 보면 이 앞쪽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해제율이 더 커. 얘는 얘가 크고 얘가 큽니다. 얘가 크고 얘가 크니까 당연히 A, C, D는 증가했고 얘만 감소했으니까 얘가 뭐예요? 세종입니다. 자, B가 세종이니까 세종인 4번을 소거하라는 그런 얘기죠. 4번 있잖아요. 4번을 소거하는데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번 을을 보겠습니다. 자, 대전, 세종, 충북은 모니터링 요원 대비 자가격리자의 비율이 1.8% 이상이래요. 여기에 8%니까 8,000 정도 증가해야 되죠. 8%니까 560 정도가 증가해야 되겠죠. 얘는 200 잡으면 160이 증가해야 돼요. 그죠? 얘는 900 정도 잡으면 약 7,200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 이상을 보면은 얘 두 개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그래서 자가격리자 비율이 1.8% 이상 되겠고, 자, 얘는 560이 증가해야 돼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대전, 세전, 충북이니까 얘도 맞겠죠? 56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건 얼마가 되죠? 여기 이제 560이니까 1270이 돼야 돼요. 1270이 압도적으로 높죠? 얘도 18,000이 돼야 되니까 얘도 18,000이 넘죠? 18,500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면 얼마가 되냐면 1000이 아니고 350 정도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196이니까 모니터링 요원 대비 여기 보니까 자가 격리자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얘도 압도적으로 높겠죠. 보나마나. 자, 그 다음에 요걸 보면은 요게 얼마가 되냐면 16,000이 넘어야 돼요. 근데 요게 16,800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여기 계산해 보면 16,000 정도 되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가격리자 비율 1.8%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해 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세종이니까 얘는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높겠죠. 요것도 높은 건데 양쪽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겠네요. 1.8이니까 여기가 18,000이에요. 18,142보다 커야 돼. 그럼 정확하게 더해보면 16,000에다가 이게 400이 되고 하나 올라니까 500이 되겠죠.
17,500 정도가 되니까 얘는 안 되죠. 그죠? 얘가 아니죠. 자, 그래서 대전, 세종, 충북이니까 하나 남은 게 뭐예요? 하나 남은 게 충남이죠, 충남. 그죠? 자, 그러니까 A가 충남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충남을 다 소거해 볼까요? 1번 소거되고 충남 있는 걸 다 소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소거되겠네요. 그렇겠죠? 자, 마지막 남은 게 2번하고 5번입니다. 자, 마지막에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 자, 그러면 자가격리자, 여기 있죠? 자가격리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A, B가 확정이 났죠? 자, 그럼 C하고 D인데, 자, 거기 보니까 지자체 가운데 대전이 가장 높대요. 그럼 얘하고 얘인데, 자, 요거 어떻게 하죠? 이 두 개 분의 외국인 비율이 이거예요. 이거 분의 요겁니다. 그럼 이거 뭐죠? 상대비 2번이죠? 강조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한 게 A 더하기 B분의 B라고 해볼게요. 그럼 B인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A분의 B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높아요? D가 높겠죠? 그러니까 D가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자, 그렇게 도출해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이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중에 풀려고 그랬죠. 너무 복잡해요. 이거는 이해하는데 자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푸는 거를 강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일단 이걸 풀려면 밑에 걸 다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회당 대중교통요금에다가 기본 마일리지 더하기 추가 마일리지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800 곱하기 적용 마일리지, 적용 거리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본 마일리지는 또 어떻게 계산해? 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기본 마일리지는 1회당 요금에 따라서 다음같이 지급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추가 마일리지 뭐냐? 저소득층이어야 돼. 그러니까 저소득층 얘네 둘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금에서 빼서 월근 출급 횟수를 계산해 봐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어디가 가장 많냐? 자, 적용 마일리지 거리는 1회당 도보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합이면 최대 800m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동거리니까 얘가 얼마예요? 800이 되겠죠. 그러니까 A만 한번 계산해 보면 일단 A는 800이 되죠. 그죠? 1회당 대중교통 요금은 일단 3,200원이 되고 빼기 그 다음에 자, 적용거리를 보면은 얘가 이제 교통요금 얼마예요? 3,200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3,200원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450점 더하기 기본 마일리지가 이거예요. 저소득이네요. 그 밑에 저소득 가구에서 3,000원 초과하면 얼마를 더해줘요? 200원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650원이 된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일리지 적용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마일리지 적용거리가 몇 미터야? 800m죠? 그러니까 얘는 3,200원 빼기 800이니까 450원 더하기 200원 곱하기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며칠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은 출근 횟수죠. 15회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해 보면 여기다가 얘를 더해서 800분의 800이 되니까 1이 되니까 없어지고 빼기 요거하고 밑에 걸 빼주면 됩니다. 그죠? 여기 빼준 다음에 곱하기 15를 해야 돼요. 계산하면 약 38,250원이 나와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자, 2,300원에서 자, 얘는 2,300원이니까 얼마를 빼줘요? 요거죠. 350원.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 아니죠? 그러니까 빼주는 게 없어요. 350원 빼줍니다. 여기 2,300원에서 350원을 빼주고 그 대신에 여기 뭐예요? 마일리지인데 마일리지는 800분의 적용거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1회당 800m까지만 인정하니까 그냥 얘는 1이에요. 1. 그러니까 2,300 마이너스 30, 350원 곱하기 20입니다. 자, 얘는 1,800원이니까 빼기 요때 자, 얘는 2,000원 이하니까 250원 저소득 가구죠. 더하기니까 저소득 가구가 100원입니다. 100원. 자, 이렇게 되고 마일리지가 600이에요. 600분의 800이니까 4분의 3이죠. 여기 곱하기 4분의 3이에요. 이거 곱하기 2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식인 것 같은데
계산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12번 문제 이렇게 보면은 자, 일단 이렇게 놔두고 놔둬볼게요. 자, 기억번 봅시다. 자,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액 비율이 유행 권고 비율보다 큰 국가의 공적 개발 원조액 합의 250달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액이 유행 권고보다 큰 게 어디예요? 0.7이잖아요. 0.7보다 큰 건 얘네들이죠. 그럼 걔네들의 개발 원조액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찾아봐야죠. 자, 이게 룩셈부르크거든요. 없죠? 노르웨이가 여기 있네요. 스페인 여기 있죠? 덴마크 여기 있죠? 영국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194억이에요. 자, 43억 27억이죠? 자, 이것만 해도 벌써 250억이 넘었죠? 맞죠? 자, 공적 개발 원조액 상위 5개국에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상위 5개국은 여기죠? 자, 얘네가 합이 29개국 회원국의 50%래요. 그럼 요게 이제 15개국이 137.5억이거든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57억, 그 다음에 31.4억, 11.7억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8이 되고 하나 올라가니까 여기 1이 되죠. 하나 올라가니까 0이 되고 약 얼마예요? 이미 얼마냐면 약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5개를 더한 게 1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15개 국가니까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반절이 되려면 여기 200억 정도가 안 되면 되겠죠. 근데 이 꼴찌가 2.5억이에요. 그럼 나머지 14개 국가가 2.5억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러면은 총 얼마예요? 2.5를 곱하니까 10 곱하고 2로 2번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140에다가 2로 2번 나누면 되니까 35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가 전부 다 35억이에요. 그럼 합쳐봤자 얼마밖에 안 돼요? 172억밖에 안 돼. 거기에 100억이니까 반절이 넘는 거죠. 맞다? 자, 니은번이 맞네요. 독일이 공적 개발 원조액만 30억 달러를 증액하면 이게 진짜 어렵죠? 자, 독일이 이렇게 있는데 조심할 거. 독일은 현재 24.1입니다. 근데 여기서 30억 달러 올리기 때문에 여기가 3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7.1억이 되면 GDP 대비 개발 요 비율이 0.7% 이상이 되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계산해야 돼. 국민 총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공적 개발 원조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얼마죠? 요게 공적 개발 원조액 GDP 대비분의 요게 지금 현재 독일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0.61이에요. 그죠? 그럼 GDP는 곱하고 나누니까 24.1 나누기 0.61입니다. 그죠? 자, 요게 GDP예요. 그럼 요거를 뭘로 나눠야 돼? 24.1분의 0.61로 나눈 거랑 같은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그냥 수치만 보는 거예요. 0.6을 곱하면 6, 7에 42, 6이 12 하니까 6.2입니다. 그럼 얘가 0.7보다 크냐? 그럼 10보다 7 놓고서 비교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7을 이쪽에 곱하라고 했죠? 분자 분모 비교 28, 14, 16.8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이게 16.2고 16.8이니까 분모가 크니까 이하죠? 이하입니다. 이하. 그래서 정답이 디귿입니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신다면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럼 그냥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적으로 풀어야지 뭔가 해석하려는 순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서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제가 별거 없이 넣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요 문제. 자, 1번의 첫 번째 보면은 오리 생산액 2021년도 오리 생산액이 1.2조냐? 그럼 대략 그냥 수치만 보는 거죠. 10%면 130이고 5%면 65니까 아무리 빼도 1.2조가 넘죠? 맞네요. 자, 2021년도 여기죠. 돼지 여기 있네요. 생산액의 전망치는 같은 해의 농업 생산액의 15% 이상이래요. 그러면 일단 그냥 이렇게 볼까요? 500분의
71이잖아요. 그럼 얘가 100분의 15로 놓고 00 붙이고 곱하면 7,500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하예요. 그러니까 15% 이하인 상태인데 얘는 지금 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니까 당이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하가 됩니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기억이 틀렸고 니은이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리니까 디귿 니을이니까 니을번만 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니은 디귿번부터 해봅시다. 축산업 중 전년 대비 생산액 변화율 전망치가, 그러니까 읽어보면 축산업 분야에서 생산율 변화의 전망치가 2022년보다 2023년이 낮으니까, 보다가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워보고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요거. 아이고. 자, 요걸 찾아라. 이걸 묻는 거죠. 그럼 얘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두 개죠. 맞네요. 디귿이 맞습니다. 자, 니을번을 보면 조심할 게 있어요. 자, 2022년도 전망치의 증감폭, 그러니까 여기 대비 여기 증감폭이 재배업이 축산업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자, 얘는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냥 곱하기를 원래 해야 되는데 원래 증감률 계산식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걸 하면 얼마예요? 1.1이 증가하고요. 얘는 0.4가 증가해요. 큰 수에서 이게 증가 아니에요. 당연히 증가한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을이 맞다 라고 하면 되겠고. 자, 이 문제도 좀 어렵습니다. 정답이 5번이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냥 어려운 것만 해볼게요. 자, 5번 볼게요. 공제 제도별 1인당 구자수는 전체 급여가 분할 급여의 5배 이상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자, 1인당 장기저축급여가 여기 있잖아요. 1인당 계좌는 449 앞에만 따볼게요. 579 나누기 74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것도 32 빼기, 그러니까 여기죠. 이걸 써보면 이렇게 써보면 얘가 2829 나누기 3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몇 배? 5배보다 얘가 더 크냐 이런 거예요. 5배 곱하면 얼마예요? 이게 104,00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공을 하나 더 붙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더 크냐? 당연히 크죠. 왜냐면 여기 2배 해도 28,000밖에 안 되죠. 3배 해도 여기가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크죠. 증가율로 따지면 여기 더 크니까 맞다. 자, 이 문제에서는 3번이 어려워요. 3번. 자, 자산 규모 총 4개 제도 중 2개의 공제 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만 명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산 규모 상위 4개 공제 제도가 뭐냐? 그러니까 위로 올려보면 요거 장기저축급여, 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 분할급여. 그러니까 요거. 그럼 얘네를 가입한 게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이 2만 명이냐?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일단 전체가 85만 2천 개죠. 그렇죠? 10,000명이니까 85만 2천 개예요. 근데 여기 보면 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해서 여기서 이걸 빼고 남는 사람은 뭐예요?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이겠죠. 그렇겠죠? 다 더하면 78,400. 요거는 8,700입니다. 그럼 6만, 이게 8만 9천 얼마야? 이게 8만 9천 얼마냐면 8만 여기 두 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계산하면 1이 되고 9니까 7, 8만 7,100 정도가 되죠. 그죠? 근데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겠네요. 왜냐면 이게 안 맞으니까. 자, 744 여기까지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744에다가 745가 되겠죠. 하나 올라가니까 40 785가 이렇게 됩니다. 5에다가 324죠. 그러니까 8,000 얼마예요? 8,704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되고 하나 올라가니까 얼마가 되죠? 9가 되니까 7. 그 다음에 872000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가 85만 2천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보다 더 크죠?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거 다 빼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빼니까 얼마예요? 2만 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만 5천이 200 여기 2만 2호 사람이 이걸 다 가입하고 나도 2만 명이 남기 때문에 무조건 2개를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1번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수는 전체 회원의 85% 이상이냐?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장기저축급여가 있어요. 요거죠, 요거.
요게 85% 이상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계산하죠? 다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 얘를 다 더해요. 다 더한 거를 C라고 놓고 얘가 4분의 3보다 크니 이런 거죠. 85%니까 85%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100분의 85가 되겠죠? 100분의 85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요게 그렇게 계산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85 대 15 상대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5.6 정도 된다고 그랬죠. 1대 5.6 이게 뭔 소리냐? 강의를 들어봐야 돼요. 상대비 1번. 상대비 1번입니다. 그 얘기 뭐냐? 얘를 다 더해요. 더해서 5.6을 곱해서 이쪽이 크면 15% 이상, 15% 이하. 이쪽이 크면 15% 이상. 얘가 크면, 그죠? 더하면, 더해볼게요. 55에다 32. 그러면 87이고 40입니다. 근데 여기가 3하고 4.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8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40 여기에다가, 아까 여기다, 여기 얼마냐면 7, 2가 되고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약 한 127이 돼요. 127. 그죠? 127000 곱하기 5.6을 곱해서 얘가 얘보다 크면 15% 이상이 되는 거고 얘가 85%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6을 곱하면 요거 곱해볼까요? 그럼 대략적으로 요게 앞에가 6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7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5.6이잖아요. 계산해보면 9, 5에다가 3, 1 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곱해야겠네요. 그래서 6, 7에 42, 6이 12, 그 다음에 6, 1은 6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6만 얼마가 되냐면 63,500이죠.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아무리 해도 7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7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 큰 거예요. 이게 더 크다. 그럼 무슨 얘기죠? 85%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할 때 이걸 다 더해가지고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얘랑 더해서 5.67 정도? 그러니까 5.8을 곱해도 이게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크다는 거는 85%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 문제는 뭐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맨 끝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PPL 취급액이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했는데 지상파 TV와 케이블 TV의 격차가 5% 이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차이가 지상파 TV와 케이블 TV가 빼볼까요? 500에서 빼면은 73에다 2도 하니까 75예요. 573으로 하면은 10%가 넘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